네, 오늘은 불타는 셀럽 총감독, 명감독, 인감독, 인재진 감독님 오늘 모시고 한 말씀 듣겠습니다. 20년 되셨나요? 이제 감독하신 지? 그렇죠.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이제 올해 20년이 됐습니다. 백수로 계시다가 일약 명감독이 되신. 자, 저는 잘 알지만 혹시 또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인재진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공연 기획자, 음반 제작자로 이렇게 활동을 계속 했었고, 2004년도에 경기도 가평의 자라섬에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20년째 페스티벌의 총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인재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처음 뵀을 때가 저희가 이제 연수 갔을 때 감독님이 일단 그때 PD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잘난 맛에 감독을 한다고 이제 다들 그랬었는데 그때 뭐 남들 다 잘난 맛에 하는 감독들이 전부 다 충격을 먹었었는데 본인 장점, 잘난 점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 잘난 점이 뭐 있나요? 특별히 내세울 장점은 없는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게 장점이랑 단점이랑이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장점 이야기한다면, 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 보면 단점이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가 저는 뭐 굳이 이제 장점 없는 중에 찾자면 장점이며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제 뭐 자라섬 페스티벌이 뭐 이제 국제적인 행사고 이제 뭐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뭐 그런 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설득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벌써 이제 20년 전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지나갔었던 기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특히 이런 축제들은 시장 구조 자체가 공공의 예산을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받고 또 어떤 때에서는 공공 예산이 가장 큰 예산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죠. 또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있고 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해도 또 장점도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공무원을 다른 것보다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또 너무 공무원을 이렇게 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공무원도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뭐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되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주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사는 곳은 이제 경기도 가평에 살고 있고요. 가끔 서울에 이제 서울 사무실이 있으니까 일하러 나오고 가평에 산 지는 이제 18년이 됐네요. 1년을 놓고 보시면 감독님은 이제 어떻게 일을 주로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시는 일은? 사실은 저는 일은 되게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페스티벌 일은 사실은 이제 행사를 마치면 뭐 정산하고 뭐 마무리 짓고 하면 보통 저희가 11월 말 정도면 이제 싹 정산까지 끝나고 12월 한 중순 되면 이제 그 페스티벌 일은 종무식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페스티벌을 하고 또 하면서도 저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것들도 가고 또 틈틈이 다른 이제 외부의 특강도 가기도 하고 또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재즈를 대학 다닐 때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예, 저는 뭐 굳이 어떤 음악과 인연을 이렇게 찾자면 학교 다니면서 밴드 생활을 한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막 재즈를 막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음악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한 사람이죠. 예, 너무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즈라는 거에 이제 그 가평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 걸 두 개를 접목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실제로 뭐 재즈라고 하는 장르를 대한민국 그 어디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그게 뭐 잘 어울리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늘상 저는 전에 예전부터 이제 뭐 재즈나 월드뮤직이나 국악이나 이런 장르의 음악을 주로 기획하는 공연 기획자였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그 재즈 페스티벌은 꼭 하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계속 생각하고 꿈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경기도 가평에서 그것도 완전히 버려진 섬 자라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를 따로 해야 되잖아요. 재즈라는 게 음악을. 아무래도 조금 다른 장르, 이제 팝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실제로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인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재즈라는 장르가 되게 어려운 음악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그냥 그런 편견을 좀 이렇게 안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좋으면 또 관심 생겨서 찾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재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각종 CF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많이 쓰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만 버려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아는 척을 좀 하려면 좀 그래도 뭘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요? 좀 이렇게 재즈를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는, 와인도 좀 아는 척 하듯이 재즈를 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려면 뭘 좀 봐야 됩니까? 저도 본 거 없어갖고 나가서 아는 척 안 해요. 꼭 음악을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 그러려면 이게 뭘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연주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듣고, 또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재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비교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음악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거쳐서 보고, 무엇보다도 이제 재즈는 라이브 음악을 조금 많이 들으면 훨씬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라이브 글자 그대로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음반에서 들은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악을 연주한 밴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라이브에서 들으면 음반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무대 위에서 그 연주자들이, 뮤지션들이 서로 그 주고받는 일종의 대화, 그 음악으로 주고받는 대화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느낄 때에 갖게 되는 그 느낌은 상당히 또 다른 면이 있죠.
저는 공연기획자 임계진님을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약간 좀 어쨌든 공연 음반 제작자에서 약간 힘겨운 시기를 지내시다가 어쨌든 가평이라는 그 재즈 페스티벌을 기획하시면서 어쨌든 한국에 약간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하셨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어쨌든 고학력에 괜찮은 학교를 나오시고 공연 기획 음반 쪽에 가서 실패를 하셨다가 그쪽에 가셔서 새로운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하셨던 것 같은데 그 좌절된 기간 동안 하면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계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뭐 뭐랄까 별로 좌절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기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실제로 뭐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의 기간도 있었고 굉장히 오죽했으면 뭐 흥행업계 마이너스 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기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별로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어려운 줄 모르고 지나갔고 그냥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 과정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이제 많이 좀 젊을 때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언젠가 내가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뭐 미래에 대한 확신?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그래도 큰 동력이 어렵다고 하는 기간을 보내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그런 것들 잘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막 나 왜 이러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재진님이 갖는 그런 생각들을 친구들이 가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다 그 모든 일이 자기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인생에 뭐 살다 보면 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다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 비전이나 꿈 같은 것들은 확실히 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 그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뭐 요새 뭐 젊은 저도 젊지만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위 말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꿈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멀게 느끼게 되는 상황 때문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일정 부분 또 그런 세대들이 그런 꿈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없게 만들어진 사회의 어떤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럴수록 좀 더 힘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부터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황당하게 한꺼번에 막 어마어마한 거 성공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성취부터. 왜냐하면 그냥 굳이 말하자면 조금씩 계속 성취감이 성공을 해갈 때 큰 것들도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속으로 뭐 내가 드는 생각은 너나 잘해 뭐 이런 생각 드네. 우리 땅에 재즈가 그렇게 가족 단위로 그렇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게 조금 민감한 문제, 뭐지 좀
들리기한데 이런 거죠. 저는 여전히 뭐 재즈를 모티브로 한 페스티벌 음악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축제는 페스티벌은 페스티벌이고 재즈는 재즈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음악을 모티브로 한 특히 재즈를 모티브로 한 이벤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접점을 다르게 보고 접근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잘하시면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오잖아요. 예, 그 모든 관객들이 재즈를 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해서 온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일탈의 시간과 새로운 여가의 새로운 모습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관객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와서 보니까 음악 그 재즈도 음악도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새롭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페스티벌이 이제 교육적 기능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술적 체험의 순간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가를 보내고 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시적절하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생겼다고 봐요. 그게 20년 전인가요? 네, 20년 전이니까 2004년인데 저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네, 조금 사회가 뭐 여가나 이런 거 그 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예전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90년대나 그 전에는 보면 가족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일 얘기를 더 많이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굳이 예를 들어서 음악 장르로 음악 페스티벌로 가족 단위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연인끼리 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르로 따지면 저는 재즈가 상당히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페스티벌이 기존에 우리 페스티벌도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페스티벌이 따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보적으로 다른 페스티벌은 실패를 하고 이 페스티벌이 지속적으로 계속 인기를 끄는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일정 부분 장르의 특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재즈라고 하는 장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상업적인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장르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조금 덜 드는 편이에요. 페스티벌의 제작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적인 아티스트들은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어렵게 타격을 받았던 것들이 보면 예전에 이제 여름에 많이 했던 락 페스티벌 이런 데들이 라인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라인업 그 출연료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재즈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한 편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악 축제 중에 재즈 페스티벌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건 이제 재즈라고 하는 장르가 페스티벌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관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색깔도 많이 띄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가 늘 좋으세요? 보면. 네,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죠.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저도 20년 동안 페스티벌 했으니까 20년 사이에 예를 들면 가평 분수도 계속 바뀌었고 바뀌어왔고 그런데 이제 제가 내린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 그 예산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실제로
예, 그 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포션이 비교적 다른 그 어떤 축제, 대한민국의 어떤 축제에 비해도 낮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초기부터 그 예산 구조를 조금 독립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비율로 맞추는 것에 되게 많이 애를 써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잘 맞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정치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긴 거예요. 지난해 메타버스와 신기술을 접목한 그런 페스티벌 아니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 그거 작년에 처음 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뭐 하고 하는 게 되게 유행처럼 됐고 네, 저희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네. 또 뭐 계속 하던 페스티벌인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제가 그거 하고 나서 명확한 결론을 내렸죠. 네. 이거 페스티벌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안 하실 생각인데. 아니에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로 뭔가를 시도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기술이 뭐 100% 완비가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내가 자라서 가보지 못했어. 가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뭐 너무 멀리 살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그 확장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찾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오프라인에서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같은 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기술을 이용하시는 걸 좀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조금? 그 메타버스 이런 거요? 네. 형편 되는 대로는 좀 계속해서 해보기는 하려고요. 형편이 된다고 하시면 좀 접목해서 하실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될 거고, 제가 그런 그 IT 기술에 이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뭐, 작년에 그거 메타버스로 기자간담회 하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이렇게 막 채워져서 시켜가지고 그냥 나가서 막 이렇게 해본 건데요. 조금 친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네. 약간 스페셜한 쇼나 뭐 스페셜한 무대가 좀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은 해왔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규모를 조금 키우는 것들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무대 숫자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20주년 되니까 그 전야제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간 그 가평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 지역 주민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전야제를 조금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20주년을 기념하는 뭐 굿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머천다이징 상품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민하기도 하고,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그 위에 이제 페스티벌 자체에서 그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정 부분 꽤 많은 인지도와 브랜드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교육과 관련된 음악 교육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분야들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아니요, 좀 집행위원장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말 그를 안 쓰고 좀 그냥 총감독 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이사장. 네네. 그러면 예전에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0회까지 혹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수장을? 아, 어디서 그때 인터뷰 할 때 20주년 20회까지만 하면 이제 나 그만할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요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그 스태프들이 좋은 스태프들하고 일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페스티벌에서의 그 저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책도 안 쓰세요? 한 권도? 책이요. 네. 책은 써야 되죠. 사실은 그 예전 책이 10주년 마치고 쓴 건데 이제 20주년 마치고 뭐 하나 쓰긴 써야 해서 출판사랑 계약도 해놨는데 제가 이게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빨리 써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뷰 한번 더 하시죠. 찌글찌글한 축제다라고 이제 하시는 게 이제는 부글부글한 축제다라고 하나 써주시죠. 부글부글이 아니라 반짝반짝. 부글부글 끓죠 요새. 반짝반짝은 이미 했고요. 네. 청춘이 왜 찌글찌글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글쎄요. 근데 찌글찌글한 축제잖아요. 뭐 어떤 청춘은 또 뭐 계속 반짝이는 청춘도 있고. 근데 나는 지나간 때 그 청춘을 또 몇 살까지 청춘이라고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를 그냥 통칭해서 청춘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저는 반짝반짝하고 그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요새도 또 뭐 젊은 친구들 되게 어려운 기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어려워도 사실은 이 삶에 되게 축제와도 같은 기간들이죠. 정말 좋은 기간들이고, 그래서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렵지만 즐겁게 축제처럼 보내는 기간이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실패의 기록이라고 막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번, 예를 들어서 1000번 정도 공연을 하면 한 990번 정도가 실패였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흥행업계 마이너스 손이었겠냐고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페스티벌 하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정말 하나같이 소중한 경험이고, 나중에 내가 다르게라도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자산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때 알게 됐었던 그 실패 속에서 알게 됐던 사람들에게 또 예기치 않은 도움 같은 것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연속된 실패들이 쌓여서 또 하나의 큰 자양분도 되고 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어떤 것들을 좀 이루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올해요. 올해는 제가 아까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그 음악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페스티벌의 어떤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음악 교육을 조금 교육 사업에 발을 좀 디디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준비 중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또 구체적으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대안학교 같은 거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보니까 그 학교를 음악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교를 또 잘 안 가는 청소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있죠.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음악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클래식 전공한
선생님들이어서. 근데 요즘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실용음악 이런 거에 관심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에 잘 적응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예술로 음악으로 좀 특화된 대안학교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은 좀 제 교육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해가는 첫 해 정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평에 만드실 생각이세요? 아니에요. 뭐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할 생각입니다. 좌우명 같은 게 있으세요? 좌우명이요? 좌우명은 집에 이렇게 말하자면 가온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가 있어요. 한자로 네 자식인데요. 욕존선겸하고 그다음에 관한성상이라고,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겸손하고, 관한성상,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지나가야 큰 일이, 상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항상 그게 눈에 띄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읽으면서 나오는데 또 생활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공연 기획자를 이제 제2의 인재진을 꿈꾸면서 나도 저런 페스티벌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꿈꾸거나 이런 지금 막 좌절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좋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조언은 모든 자기가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되면 말고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지만 생각같이 안 돼.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말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다른 그 바리에이션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특히 우리 같은 일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그렇다고 보는데,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그 안에서 생기는 바리에이션을 또 활용해서,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생각이 조금 유연한 사고, 소위 말해서 유연한 사고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생각의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얼떨결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20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10월 7, 8, 9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라섬에서 음악 속에서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멋지게 보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현장에서 저도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